온유는 특수학교에 입학한 작년 9월부터 스쿨택시를 타고 등하교를 하고 있다. 스쿨택시는 학교와 집이 3마일 이상 떨어진 학생들에게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통학 꿀 시스템이다. 한 택시에 같은 동네에 사는 3, 4명 정도의 아이들이 함께 차를 타고 학교와 집을 오고 간다. 집에서 꽤 먼 거리를 이동해 아이를 드롭, 픽업하는 시간과 체력을 아낄 수 있기에 분명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다. 주변에 부러워하는 부모님도 많았다. 하지만 때로는 부모인 우리도 이 시스템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있다. 사실 시스템 자체보단 사람에게서 받는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온유의 첫 기사님은 아이들을 참 좋아하셨고 온유도 택시 타는 걸 좋아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예고도 없이 새로운 택시 기사님이 배정되었다. 이 기사님은 항상 얼굴에 화가 나 있으셨고 늘 불평, 불만이 많으셨다. 매일 아침, 매일 오후 우리에게 온유에 대한 컴플레인을 하셨다. 온유가 조수석을 잡고 발로 찬다든지 학교 도착 후 온유 스스로 문을 열으려고 하고 내리고 싶어 한다고 했다. 심지어 도로에 차가 막히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하소연하셨다. 그 기사님께 온유를 맡기는 부모로서 잘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의 불만을 잘 들어드렸고 항상 사과를 드렸다. 집에서 잘 지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고개도 숙였다. 아무래도 기사님은 자폐 아동들에 대해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끔은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다. 온유의 행동들이 이해가 안 가실 수는 있으나 그 행동들엔 분명한 이유가 있고 새로 생긴 문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선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렸다. 물론 학교와 집에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기사님의 불평 불만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심지어 지난 학년 땐 택시가 학교에 도착한 후에도 학교 선생님들이 온유를 빨리 데리러 나오지 않는다며 우리에게 불만을 쏟으셨다. 선생님들께 이 이야기를 드려보니 조금은 화가 나신 듯 온유가 늦게 픽업된 일은 없으며 자신들이 기사와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기사는 그날 선생님들께 엄청나게 혼이 났다며 우리에게 또 다시 불만을 터뜨렸다. 온유는 매일 택시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학교까지 차로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는데 도로 사정에 따라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가끔은 학교 시작 시간 9시 전에 도착해 택시 안에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꽤 긴 기다림의 시간이고 더군다나 도착 후에 차 안에 갇혀있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어느 날 기사님이 온유가 차 안에서 심심해하고 지루해하는 것 같으니 태블릿 같은 미디어 기기를 들고 차에 타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다. 미디어를 들려보내는 것이 교육적이지 않고 안전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 깨름칙했지만 아주 저렴한 핸드폰 하나를 구입해 온유에게 주었다.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헤드폰도 늘 챙겨주었다. 하루는 내가 헤드폰을 핸드폰에 연결하는 것을 깜빡했고 온유는 택시 안에서 연결되지 않은 헤드폰을 낀 채 출발했다. 핸드폰 밖으로 나오는 소리 때문에 옆에 탄 친구가 울기 시작했고 온유도 그 우는 소리에 같이 울었다고 했다. 기사님은 본인이 온유에게 계속 헤드폰을 핸드폰에 끼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온유가 계속 울기만 했다고 한다. 일부러 핸드폰 소리를 더 크게 올리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털어놓으셨다. 온유는 분명 기사님의 말을 못 알아들었을 텐데 그리고 헤드폰이 빠져 있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텐데 알았다고 해도 어떻게 끼우는지 몰랐을 수도 있는데 기사님은 그 모든 행동이 온유가 일부러 그런 것 같다며 몰아가셨다. 기사님의 불만은 거기서 멈추질 않았다. 택시 문이 열리자마자 온유가 온유의 핸드폰을 바깥으로 던졌다며 증거사진까지 찍어 보여주셨다. 증거사진 남겨서 경찰에 신고할 것도 아니고 사진을 왜 찍는지 심지어 온유가 작년보다 더 반항적, 폭력적으로 변한 것 같다며 혹시 집에서 폭력적이고 과격한 영상들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의 지난 1년간의 참을 인자가 대폭발하고 눈이 파르르 뒤집힐 뻔했으나 겨우겨우 눌러 화를 가라앉힌 후 차분히 대화를 이어갔다. 그런 영상을 집에서 보여준 적 없으며 헤드폰을 꽂지 않은 건 내 실수였고 온유는 기사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천천히 말씀드렸다. 그리고 온유가 문을 열고 싶어 하거나 문이 열리자마자 핸드폰을 바깥으로 던진 건 내 생각엔 긴 기다림이 너무 답답했고 그걸 표현한 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다. 무조건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고 설명드렸다.
온유는 아직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말을 하지 못하는 단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아저씨가 온유에게 말씀하셔도 온유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기다림이 힘든 온유는 분명 행동으로 표현했을 것이다. 블루카. 다행히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었다. 맞아. 온유가 달리는 차 안에서 문을 열고 문제 행동을 일으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날 기사님에게 설명해 드렸음에도 내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아빠. 하루 중 꽤 긴 시간 온유를 이분께 맡기는 것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고민이 가득하던 어느 날 우리는 결단을 내릴 만한 중요한 사건을 경험했다. 일요일 저녁 온유가 울며 짜증을 부렸다. 몸이 안 좋아서 그러나 싶었는데 온유가 짧은 단어들을 섞어가며 울며 말했다. No school. 아저씨 angry. 아저씨 angry했어. 라고 끝없이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결국 펑펑 울었다. 아내와 난 마음이 너무 아팠다. 온유가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은 택시기사님 단 한 명이다. 아침에 택시가 도착하면 온유야 아저씨 왔다 라고 말을 하며 함께 뛰어가기 때문에 온유는 아저씨를 택시기사님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나와 아내는 온유 앞에서 기사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나눈 적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다. 기사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동안 온유에게도 화를 많이 내셨구나. 말을 하지 못한 온유가 힘들게 아는 단어들을 사용해 우리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한 이상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학교에 이를 알리기로 했다. 우리는 당분간 스쿨 택시를 타지 않고 우리가 온유의 통학을 하겠다고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학교와 의논하고 싶다고 학교에 전했다. 그 주 월요일부터 우리는 온유를 직접 학교에 데려다주기 시작했다. 학교 가는 길 내내 온유가 밝게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동안 힘들었을 온유 생각에 미안한 마음도 함께 들었다. 늦은 저녁 온유는 종종 No school 이라며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을 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밤마다 잠들기 전 다음날 아침 타야 하는 택시를 떠올리니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인 것 같다. 온유의 통학을 직접 한 지 2주 차인 지금 온유는 학교에 가기 싫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선생님들께서도 온유가 확실히 아침에 학교에 도착했을 때 기분이 더 좋아 보이고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하셨다. 교감 선생님 말씀으로는 예전에 온유가 오후가 될수록 점점 불안함을 표현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학교를 마쳐갈 때면 또다시 불친절한 택시에 타야 함에 긴장을 한 것 같다고 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통학한 이후 온유가 점점 안정을 찾는 것 같다고 하셨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택시기사는 정부 소속이기에 학교에서 관여되지 않은 스텝임에도 불구하고 교장 교감 선생님을 비롯해 모든 선생님께서 이 일에 대해 대신 사과를 하셨다. 심지어 교장 선생님은 그 기사를 죽일 듯이 째려보셨다. 어린 아이가 듣기에 너무 잔인한 말들이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다. 학교 측은 즉시 정부에 정식으로 택시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학교는 온유가 택시 안에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어시스턴트를 배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였다. 아무래도 어시스턴트가 있으면 기사님이 화를 낸다거나 온유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내린 결정 같다. 워낙 모든 프로세스가 오래 걸리는 영국이라 언제 택시가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온유 등하교를 하며 좋은 점도 워낙 많기에 괜찮다. 행복하게 학교에 가고 집에 올 때도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온유를 볼 수 있어서 좋고 무엇보다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온유의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고 다른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어서도 좋다. 앞으로 좋은 택시기사님이 배정되면 좋겠지만 만약 온유가 원한다면 우리가 직접 등하교를 할 마음도 있다. 택시 때문에 학교가 싫어지는 것보단 훨씬 낫다. 5살 우리 온유는 아직 말을 잘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 힘든 걸 잘 참는 스타일이다. 진작에 도와줬어야 할 일에 지금에야 손을 댄 것 같아서 온유에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힘들게 용기를 내 말을 전한 온유에게 고맙고 그동안 잘 버텨준 것에 대견한 마음이 든다. 재밌어? 온유야 오늘 스쿨 재밌었어? 엄마 토비, 지우 토비, 엄마 토비. 엄마 지유 토비 블루카에 있어요. 지금껏 나는 만약 온유가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만 해왔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반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온유는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No. No. 온유야,
엄마가 그러는데 엄마는 온유가 태어날 때 너무 사랑에 빠진 나머지 지켜주지 못할 약속을 해버렸대. 온유 평생 엄마가 지켜주겠다고. 아빠, 엄마가 최선을 다해 우리 온유 뒤에 서서 끝까지 지킬게. 미안해.